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그 20, 24일이죠. 다음 한 주가 더 있네요. 화요 모임은. 다음은 12월 31일이네요. 마지막 화요일이. 예. 저희는 뭐 빨간 날 아니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하니까 뭐 31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물론 여기에서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의 어떤 그 경계의 변화들은 있거든요. 그 법의 변화는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늘 똑같은 건데 그 법에 깨어날수록 자기 내면에 경계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요. 물론 그 경계가 변화한다 해서 그 굳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둘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사람이 꿈속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깨어나는 여정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의식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어떤 의식 구조의 그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뭐 지식도 다르지만 그 분별이라는 프레임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분별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꿈에 빠져 있는 건데 그 분별 속에서 이제 분별되는 대상들 중에 내가 유독 사로잡혀 있거나 빠져 있는 대상들은 다룰 수 있지만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내면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펼쳐지는 그 풍경, 경계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과정을 이제 경험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도반들도 이제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나 자기 공부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스스로의 공부를 이제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서 편집한 게 우리가 깨달음의 여정과 같은 그런 뭐 시부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가능한 게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여정 가운데 이제 내 스스로한테서 내면에서 펼쳐지는 그 경계의 변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거를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도 공부하신 분들이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인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시간, 어떤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2019년 12월 마지막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합쳐가지고 되는데 한번 우리 화요 모임 오전에 공부해 오신 분들의 어떤 공부 지금의 심경이나 그다음에 그동안의 공부 과정 중에서 변화된 그런 거나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뭐 돌아가면서 다 말씀하십시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받고 싶고 그다음에 그냥 또 변화된 어떤 삶에서의 변화라든가 안목의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공부의 어떤 그 시간이 뭐 진짜 20년, 30년, 뭐 40년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일천하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도 참 그런 그 이전의 과정은 이제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도 참 느끼는 바가 많고 이제 배우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대한 어떤 추구심이 사라지고 나서 어떤 공부에 대한 생각이나 법이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 있죠.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가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살면서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벗이라든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은 그냥 어떤 세속의 삶인 것이고 그냥 삶인 것이고 이런 이제 공부 모임이나 아니면은 공부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설법을 듣거나 아니면은 법담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공부라고 생각했던 더 분리된 삶이 이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합일되는 이제 삶이 따로 없고 공부가 따로 없는 그런 이제 그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이런 표현은 어떤 게 되느냐면 삶은 우리가 뭐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늘 펼쳐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가족들하고 다 절연해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지인들과의 관계라든가 뭐 직장 생활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라는 거는 그대로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삶과 공부가 합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가 따로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좀 가까운 표현일 수 있고, 내가 뭔가 해왔던 공부라는 것이 그동안에 여전히 어떤 삶의 대상으로서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진정한 깨어남이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삶으로 돌아가고 삶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어떤 그 전환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이제 옵니다. 뭔가 자기 마음 바탕짜리가 딱 드러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여전히 법이라는 그런 것 아니면 공부라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깨어남의 과정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제 분리의식, 사로잡혀왔던 분리의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탁, 이게 뭐 진짜 컴퓨터 프로그램이 뭔가 전환되듯이 이렇게 포맷되듯이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서서히 이 분별의 어떤 구조들이 예전에는 실제로 알고 그게 존재로 알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꾼 꿈이구나, 그러니까 허상이구나. 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감각하는 이것의 투사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체험에서는 명확하게 체험됐다 할지라도 그건 순간적인 어떤 체험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던 분리의식, 분별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가 뭐가 되냐면 이 뭔가 그 예전에는 감지되지 않았던 바탕자리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이게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우리의 이 지혜의 빛이라는 게 본성이 그 어떤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게 뭐 우리가 뭐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다 여기에서 펼쳐진 일인데 우리가 그 이전엔 미처 이 일이라는 거,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거를 이게 각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탁 자각이 되는 순간부터의 변화는 뭐냐면 여기 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분리된 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이제는 미약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소위 이 바탕자리가 탁 이렇게 자각이 되는 순간 이후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게 어떤 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통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소위 체험했다. 본성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어떤 변화라는 거는 다른 거는 어떤 경계 체험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다양하게 비일상적인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거든요. 빛을 봤다느니 어떤 분은 뭐 어떤 그 빛이 온몸을 휘감고 뭐 갔다는 이런 식의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계 변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체험의 순간에 희열을 느끼고 뭔가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참 그런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경계의 변화가 나중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 자리를 체험했다. 예, 어떤
필수 불가결한 전환은 뭐냐면 이 바탕자리 아무 생각이나 감정도 물들지 않은 이 자리가 이제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가르칠 때 우리는 막 이런 거를 막 치기도 하고 손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비로 이렇게 막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쳐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안 쳐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치든가 종을 울리든가 아니면 손을 들든가 가만히 있든가 이렇게 죽비를 치든가 아니면은 새가 울든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여타의 모든 경험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다 다르거든요. 다른 가운데도 변함없는 성품이 자각이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지 큰 어떻게 보면 그 체험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경험된 것이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어떤 식의 경험을 했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자기가 뭔가 이게 와닿았거나 와닿지 않았다거나의 어떤 차이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가 공부의 어떤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큰 그 어떤 그 안목이거든요. 중요한 안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안목이 없으면 여전히 뭔가 쑥 빠져나간 그 체험을 잡고 있고 뭐가 다가와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듯한 그런 경계에 머물러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잡고 있어도요. 길어야 1년, 3년이에요. 그거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런 조건 뭐냐 그 순간적으로 뭔가 자기 안에서 뭔가 이완된 경험이 그 감지가 되면 그 순간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게. 근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무상성의 증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입니다. 아니면은 이겁니다. 아니면 이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일상적인 경험인데 변함없는 거거든요. 이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여한 자리가 드러났다 하는 것은 노력을 할 필요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모든 어떤 경험에서 여여한 거. 그게 진정한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탁 와닿는 순간에 사람에 따라서 이게 확연할 수도 있고 확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게 막 진짜 크게 와닿아가지고 온 짐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식의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뭔지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아. 이게 제대로 드러났다는 건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겁니다 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할 때에 제대로 와닿았다는 거는 이 순간에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즉각적인 이것인 것이지 이게 종을 치는 이 순간 이거야 이런 식의 아르마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르마리가 있다면 이거는 의식이 이 순간적으로 분별을 해서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쥐고 있는 것이지 진짜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는 틈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헤아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잘 감별을 해봐야 내가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다른 모든 말 이해되는 거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든 아니면은 다른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든 진짜 그분이 깨달은 사람의 글일지라도 말과 글일지라도 다 알겠다 하는 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알겠는데 다 알겠대. 어떤 말이든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의심이 없대. 근데 여기에서 이 순간 이거다 그냥 곧바로 직지 않은 이것만 모르겠다는 그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요것만 이 자리만 탁 와닿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이거를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다 다양한 어떤 뉘앙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부합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석가모니의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표현은 다양할 수 있죠. 우리가 그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의 표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금강산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의 표현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 설법된 언어라든가 표현이라는 것은 감상문이에요. 감상문. 내가 여기를 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감상문. 감상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인상 깊게 보여진 것도 다를 것이고 거기서 감각된 것도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중요도를 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 표현 능력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경험에서도 아무런 이 헤아림 없이 헤아림이 멈춘 상태에서 이게 드러났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아무런 속삭이면서 그래 즉각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굳이 저희 표현에 들어가면 이것이 뭐냐면 이 리얼함이 그냥 자기 살을 후벼 파는 듯한 리얼함인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이게 진짜 자기 몸이 아플 때 그 리얼함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아픈 거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지 그냥 이 살을 후벼 파듯이 가리키는 것이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또 살을 후벼 파는 이런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곧바로 이 본성짜리인 것이지 여기에 생각이 뭐 1초간이라도 작동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체험에 어떻게 보면은 체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 그러니까 근데 이겁니다 할 때 이게 탁 와닿은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도대체 그 이전과 다른 식의 어떤 그 세상이 전혀 달라진 건 없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달라진 건 없는데 자기 심적으로는 너무 달라진 듯한 그런 변화라든가 아니면 혼란이 온다거나 왜냐면 이전의 프레임으로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게 혼란이 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전의 프레임이 이제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오죠, 누구나.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변화라는 거는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오게 되지 과거의 마음이 간다거나 미래의 마음이 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동반되는 건 뭐냐면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되고 떠올려지지가 않아. 이것도 좀 불편한 면이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뭔가를 베란다에 놔뒀는데 오후에 와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걸 오후 내내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씩 캐먹고 다 모른데 누가 혹시 다른 데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취미와 다른 점은 뭐냐면 떠오른다는 것이 자기 행위가. 그러다 이것도 어떻게 말로 다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는 쉽게 떨어져 나가죠.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나 사건이나 억울했던 일은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응? 왜냐하면 또 과거로 돌아갈 일도 없으니까. 이 분별심도 한몫하거든요. 미래는 올지 모른다는 그런 분별은 있어도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분별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월해지죠. 그래서 뭐 진짜 내가 짊어지고 있던 한 짐이 그게 한 짐이 내려놓아진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가벼움이 또 동반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원만하지 못한 문제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체험의 여운 때문에 어느 기간 정도는 다 빠져나가는 듯한 경험을 하지만 이 우리가 분별의 프레임, 분별 집착하는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한은 가장 빈번하게 겪는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그다음에 자기와 가장 집착된 상태와의 갈등은 그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그게 뭐냐면 그거를 아직도 분리된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미래는 굳이 그닥 큰 예전같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 모르지만 여전히 삶은 펼쳐지니까 이해로는 아 이게 꿈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으로는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또 돌아와 보면 그 밉상인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돌아가면 또 이제 눈에 없으면 또 그게 떠오르지 않지만 또 만나면 그 프레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된 어떤 대상이라는 프레임이. 이제 그게 오래 가죠. 이제 그런 과정도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공부라는 것도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괴리된 분리된 어떤 그 법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길을 가야 된다는 그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완전히 하나로 이게 녹아들지 않은 한 뭔가 조금이라도 분리가 남아있는 한은 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는 이 공부라는 그런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에 나라는 게 있는다거나 아니면 분리된 어떤 게 있으면 그 아닌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이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이 말이 아직은 내 현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셔요. 이거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다 하나지. 그래서 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둘인 사람이 왜냐하면 진짜 하나면은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면 다른 거 이 세상에 둘이 없고 오직 하나만 있으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법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럼 뭔가 하나가 있다라면 그 아닌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으면 법이 있는 것 같고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 구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가 되냐. 이게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원흉해지기 이전에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미세한 분별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법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 대승, 그리고 우리 소승은 아공법유고 뭐 대승은 아공법공을 말한다 하는데 아공법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거든. 법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법이라고 말하는 자는 나잖아요.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나요? 법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거는 내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공법공이거나 내가 있고 법이 있거나 그것일 뿐이지 법은 있는데 나는 없어라는 거는 나는 나라는 것을 너무 거칠게 본 거야. 거기서 우리가 진짜 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어 하는 법이 있어 하는 그놈이 아거든요. 나라는 형체를 갖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도 두 가지예요. 몸을 나로 아는 아가 있고 자의식을 나로 아는 아가 있는데 설사 몸은 대상이라고 관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개인이 있는 하는 그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의식. 자의식이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공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어느 순간 구조적으로 뭐가 먼저 사라지냐면 대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져야지 말하자면 법이 먼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법도 환상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분별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야지 법도 분별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법도 분별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거를 놓아버리지 못하죠. 여전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의 동시적으로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법이 상대가 사라져야 내가 힘을 못 쓰면서 나의 존재감도 사라지지 내가 먼저 사라지고 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구조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삶과 법이 괴리돼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따로 있는 듯한. 그래서 여전히 공부의 과정을 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떤 심경이 펼쳐지거든요.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법 자체. 법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법도 사라지고 그걸 상관할 자도 사라지면 원래 내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개인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사라져 버리면 전체가 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한다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을 땐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을 누구나 하고 다 겪는다는 것이 공부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사무회, 4사무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4사가 경계가 사라지고 2사가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과정 중에. 물론 이 자리가 드러나야겠죠. 4사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좋은 경계와 좋지 않은 경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경계와 원하지 않는 경계. 아직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좋은 경계가 있을 때는 공부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좋지 않은 경계, 자꾸 화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질투심도 일어나고 시기심도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공부가 더 후퇴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에고의 입장에선 그게 맞는데 우리는 에고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기준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지 법의 입장에서는 좋고 나쁜 일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현상을 에고의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일어나는 그 발원지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좋으면 조용하면 일이 없으면 되고 일이 없으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게 돼야 돼. 근데 여전히 그러면 왜 공부가 된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 하는데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반응 양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선물을 받으면 분별심은 이게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도 딱 그게 자기 에고 중심적인 거거든. 나한테 이로우면 선물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폐해, 괴로움이죠. 이로우면 선이고 괴로우면 악인 거죠. 에고의 입장에서. 근데 에고도 사실은 이제 이 자기라는 그것도 이 기준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 다녔는데 이 나라는 어떤 주관성이 이게 사실은 주관이 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이 주관이라는 것도 현상의 다름아.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관도 대상이었다 이거죠. 여기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도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경계는 무상하다는데 무상한 그 주관이 공부한다는 게 이 공부와 맞습니까? 우린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그 의식이 아직도 그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사라지느냐면 이런 식으로 대상의 차별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나서 분별의 프레임이 어떻게 무너져 가느냐. 원래 본래 자리를 어떻게 회향하느냐의 과정을 보면 이 자리가 드러났어도 여전히 이거를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는 거는 이거를 따로 두고 있는 것 같은 다른 분별들이 치성하기 때문에 따로 보이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 공부는 그 하나하나씩이 평등성으로 돌아오는 여정인데 처음에는 좋고 나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고비만 넘어가면 수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50, 60 평생을 이 확고한 기준, 나라는 기준을 두고 모든 일을 다 판단해 왔거든요. 그 50, 60년 동안 익숙해진 이 프레임이 한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조복이 되는 게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조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경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닥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삶이 편안해져요. 근데 뭔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 공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그냥 경계라는 거. 근데 이게 마음자리가 따로 있는 듯한 그 이중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갖 차별성에서 이 주객관의 이중성만 남는 거예요. 그 좋고 나쁜 경계가 사라지면. 그래서 아직도 주객관의 이중구조, 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대상이죠. 응?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법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대상이거든. 근데 그게 대상인 줄을 모르죠. 그때까지는. 근데 그걸 나다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내가 있는 그 구조. 살만해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경계는 이제 무뎌지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뭔가가 이게 뭐 아기가 안 맞는 듯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찝찝함, 그냥 공부의 찝찝함이지 사는 게 그닥 괴롭진 않아. 그냥 찝찝함. 물론 이제 이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경계가 다가오면 또 막 흐트러지죠. 기본이 완전히 하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사 문제라든가 살고 죽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버금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지만 웬만한 우리가 맨날 살고 죽는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그럼 살만한데 가끔 큰일이 닥치면 확 휘둘리는 걸 보게 되죠. 이제 그것도 아직 또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후에도 뭐 그런 경계가 닥치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차원의 그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면서 대상이 내가 법이라는 거 공부라는 것조차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 순간 모든 추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법이라는 건 생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현실, 뭐 현존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있는 것이지 내가 현재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생각이 현재 있는 것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자가 내한테 그림자가 있는데 내가 본체라고 칩시다. 생각은 다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아무리 칼을 들고 휘둘러도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생각은 그래요.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한 법에 대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내 몸은 아니잖아요. 이게 확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져야 된다. 어두운 구석이 사라져야 된다. 이거거든.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야 아직도. 딱 떨어져 나가면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생각이 사라져. 공부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진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변화가 오고 나면 이제는 뭐냐? 그런 원래 각이 있고 그거에 적응되는 삶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각이 있으면 이제 적응되는 삶이 그게 녹아드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프레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살았지만 이제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면 그게 익숙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부산 살다가 서울 살면 서울 환경에 적응해 가듯이 그 환경이 동네가 달라졌으면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 풍습이 있는 것이고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습이 있는 것이고 동양에서 살다가 서양에서 살면 그 예법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 여기가 서양이구나 알더라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원만해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삶에 원흉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에 원흉해지냐면 다른 거는 웬만큼 문제가 안 되는데 장애가 됐던 것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맨날 부딪히는 그 대상에 원흉해지는. 예전에는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왜 그렇게 해? 맨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예를 들어 이제 맨날 양말 뒤집지 말라 하는데 맨날 뒤집고 뭐 이런 식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 근데도 아직 그런 패턴이 일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공부가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가 없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가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부대끼어 사는데 그가 없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변화. 근데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고치라고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를 향해 얘기하고 있었구나. 내 얼굴에 침 뱉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다 그런 각이 오더라도 막 어느 순간 보면 습관대로 하다가 문득 깨어나는 거예요. 그 습관성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이 따로 있고 맨날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모두 나였구나 이게. 맨날 부대끼는 사람들 이게 나였구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유해져. 내가 나를 위해서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기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라고 아니까 침 뱉는 거지. 그것도 뭔가 얼음이 확 녹아버리는 듯한 내면의 어떤 그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는 행에서도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는 안목이 밝아졌다면 이제 행에서도 그게 완전히 녹아들어 버리는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멀리서 깨어나다가 아주 가까운 데서 깨어나고 아주 가까운 데서 진짜 밀착돼 있는 그런 경계에서 깨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자기라는 존재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걸림이 없어질 거라는 게 확연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깨어나는구나. 행에서도 삶에서도 어두운 구석 없이 제가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가장 늦게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라는 그 존재의 어떤 생사 문제에서도 깨어나고 완전히 삶에서 깨어나겠죠. 이치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신이 되는 거예요. 법신이 뭔지 아세요? 이게 법신불이다 하거든요. 이 세상이. 예전에는 이게 내 몸이었어.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이었고 이게 내 얼굴, 눈, 코, 입, 귀 요거인데 이 우주가 내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법신이라는 건. 전체성이라는. 그럼 뭔지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아프면 몸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가 내 몸이 되면 저 사람이 아프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픈 거와 같은 거라는 거지. 네? 그게 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몸만 나라고 여길 때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되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내가 행복한 것이 되는데 법신이라는 건 뭐냐? 온 우주가 나의 몸이라는 얘기거든. 이 법의 몸이라는 얘기면 모든 것이 이게 우리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내 몸이라는 얘기예요. 내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컵이나 어떤 대상을 내 몸 보듯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법신불이라 법신불. 이게 부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주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작은 몸이 아니고 그럼 우주에 그럼 내가 새끼 손가락 아프나 엄지 손가락 여기 아프다 그런 느낌이 세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 그것도 대상이라는 공부가 되면 제가 물어본 거는 예. 그 자체가 돼야 되지 않나 예, 예. 하는 거는 그냥 이 자리를 우리가 법이니 마음이니 이렇게 이제 예.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그 자체가 예. 되는 거하고 지금 법신의 예. 그 법하고 다 같은 자리를 제가 여쭤본
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뭔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온 우주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 예. 이 자리가 예. 법이다,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보잖아요. 예. 보는데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본 거는 그 이제 우리가 행을 할 때 예. 예. 이게 그 자리를 이제 보고 그냥 행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이래 생겼을 때는 내 습대로 또 가가지고 이제 그게 기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예. 안 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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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그냥 그 내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자체 이 자리 자체를 그대로 그냥 쓰는 이런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그 법하고 하나가 되게끔 쓰는 게 우리가 그냥 이 자리가 아닌가 여쭈니까 그 법도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묘하거든요. 묘한 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법의 세계 법이라는 것이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는데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각되고 아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일여성이 있어요. 이건 차별성이잖아요. 근데 이 차별성 그대로가 일여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죠.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에 얼굴이 있듯이 이 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거.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인데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부가 완전 그러면 네. 상대 이제 우리가 법계에 네. 그냥 우리가 이게 다 나타난 그 자체를 또 그냥 법으로 예,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법이죠. 근데 그 자체가 법이다 할 때는 두 가지 속성이 하나인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숲대 선생님 그 영상을 듣고 예.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앞에 여쭤봤는 거는 그 법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합이 그 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법도 그냥 대상이다고 이래서 내가 지금 그게 지금 내가 끌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어떤 의도를 제가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원만해지고 나서는 이 자리 저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 저 자리가 없고 그냥 모든 자리가 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공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가 법답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만하면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지금에는 내가 이 자리에 어떤 이 밝음에 맞춰서 행하는 게 공부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하는 게 법이야. 내가 다 하는 게 법이지 내가 법답게 뭐 행하는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이렇게 바뀐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지금 뭔가 기준점이 있고 지켜야 될 거 있고 이 자리에서 뭔가 행해야 되는 게 공부인 것 같은데 나중에 공부가 원만해지면 내가 뭔 일을 하든 그게 법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법이라고 예. 이게 이제 단정을 하고 예. 그 자리를 지금 이거를 보면서 예.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하나로 봐라. 예.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인 그거를 이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는 하고 이랬지만은 이 전체를 이 모든 분들 이 부모님들 이래 보고 이래 할 때는 하나로 진짜 이래 와 닿기가 예.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이 나툼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잖아요. 좋아요. 그때 그 법,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과정의 어떤 그런 것보다 나중에 그런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헤아림을 다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떤 기준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예. 해야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게 예. 표현을 예. 못해서 그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거에만 관심 두고 나머지는 무심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리 된다는 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 나갈 때 예. 내가 내 이제 개인 작은 이런 거는 그냥 딱딱 요리 한다고 그냥 한다 뭐 이래 그 자체가 예. 이게 되는데 이게 큰 틀을 이래 놓고 볼 때 아 저 사람이 내고 내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껴 맞추려고 이제 껴받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라도 정리를 하면 아니 생각 그런 걸 오히려 치우면 치울수록 그리 돼요. 생각이 장애 더 분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아 저 사람도 나야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이거든. 그 조작을 때려 부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합의 개합이 되기 전까지 아 그러니까 되는 게 문제라면 그런 걸 빨리 조작을 쉬어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잘못하는 경우는 자꾸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거에 맞는 그림이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림을 찢어버려야지 그런 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행이 그 잘못된 패턴인 거예요. 그건. 자꾸 복사를 하다 보면 진품이 나온다? 아니에요. 복사지를 다 없애야지 진품만 남는 거거든요. 복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들은 말대로 행해야. 자리로 어. 그냥 내가 볼 때 예. 그게 탁 이래 안 와닿을 때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예. 아, 그래. 그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 모든 그냥 물결 같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다 같은 현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습성인데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자기를 스스로를 믿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따라가야지 머리에서 보고 들은 대로 이렇게 짜맞추려 하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뭐가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와닿았는데도 삶이 원만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듯한 느낌이 일어날 거 이게 맞나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 뭔가 이게 뭔가 불편하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뭔가 분별이 떨어지면 이제 10중 8구 그렇게 불편함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게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빨리 느껴질 것이고 이거 익숙해진 사람은 덜 익숙해진 사람은 한참 지나서야 뭔가 이게 망상에 떨어졌었구나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감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뻔해요. 분별된 상에 집착돼 있고 그 목소리에 따랐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탁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은 말이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자기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일 없는 자리 거기만 두고 그 감각이 확보된 사람은 이제 불편해지면 탁 놓아버리면 그 감각이 그냥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예. 그렇게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깊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본성을 깨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어떻게 공부라는 것이 뭔가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들은 말 갖고 이렇게 짜맞춰서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 감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공부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아. 이게 와닿은 사람은 뭔가 불편해지면 뭔가 삿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고, 이 진짜 드러났다면 어떠한 경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쓰는 그자가 문제예요. 쓰는 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쓰게 놔둬야 되거든요. 이게 흘러가게.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쓰게 하시라는 거죠. 그 있잖아요. 이 신비가 나를 통해 구현되도록 하라고.
내가 이거를 갖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쉬고 이것이 나를 통해 온 삶 속에 이렇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공부의 건데, 그럼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 불편해진다고. 근데 내가 놓아버리면 이게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밥도 잘 먹고 있고 소화도 잘 시키고 있고 소리도 잘 듣고 있고 오히려 더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쿵저렇쿵 하니까 이렇게 해야, 이 생각이 일어나면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 불편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수행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서 공부하는 거는 오히려 공부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쉬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무용지물이 돼버려야 돼.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쫙 빠져버려야 된다고요. 헛개비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헛개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헛개비가 돼야 되는데 그 헛개비가 자기가 주인공처럼 나서서 공부를 하면 그건 거꾸로 하는 공부죠. 뭘 하고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전통적인 수행법 말고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지 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잘못된 수행이라고. 잘못된 공부라고. 그냥 놓아버리라는 거지, 그냥. 그러면 저절로 이게 밝아지고 힘을 얻고 물 흐르듯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라. 자기 본성을 믿으라. 자기 본성의 능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 의식과 노력을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누가 멈춰? 내가 멈춰야지 법이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제가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법문을 들으셔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그 순간에 들은 거 외에는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순간에 느끼고 깨달은 게 이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본질인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는 게 막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망상인 것이지. 이렇게 기억을 해가 그렇게 맞춰가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들으면은 요새는 그게 퍼즐 맞춰주듯이 딱딱 맞다 이런 게 딱딱 맞추고 사라져 버려야 돼.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아,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게 소화되면서 사라져 버려야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맞춰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맞춰지니까 안 빠져나갔던 거거든요. 소화가 되면 빠져나가요, 반드시. 이해된 건 안 빠져나가지만. 이해된 건 걸려 있어요. 근데 소화된 건 안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소화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퍼즐 맞추듯이 맞췄다. 우리는 그거에 이게 딱 들어맞았어. 이게 우리 공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전에는 이치가 아기가 딱 맞네. 근데 이 공부는 안 맞아도 그만, 맞아도 그만. 그건 헛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맞는 것으로 남아있고 안 맞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안 남아있는 거. 그것의 실체성이 사라져서, 실체성이 사라져버리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이 공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텅 비워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글자, 법의 뒷다리도 없어요. 비읍자 한자도 없어. 여기에. 비워진다는 게 맨날 우리 공서상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다 이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그래 지금 얘기하는 이게 이제 그냥 그거 지나간 거는 그게 이제 그래, 그런 시기가 있긴 있는데 그거 이해잖아요, 지금의 상황. 지금 있는 그대로가 허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죠. 이해. 그것은 나중에 빠져나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해조차 남아있지 않는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안 맞으니까 생각으로 자꾸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과 이게. 안 맞게 생각했던 게 들어오면서 이제 맞춰지는
보살님 한번 꾸준히 다녀보십시오.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가 어떤 건가라는 이 감각이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안에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게 자기 안에서 열리거든요. 공부의 감각이 열리는 것도 중요해. 그 감각이 열려야지 이제 시간이 공부를 시켜주는데 이 감각이 안 열리면 자꾸 막 이게 뭔가 엇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공부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터득을 하죠.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뭔가 들은 말이 뭔가 분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텅 비워지는 거구나. 어떤 대상에 대한 분별 망상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게 법에 대한 어떤 그럴듯한 생각, 정리된 생각이든 아니면 현실에 대한 생각이든 그게 그냥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것이 보이면 이제는 그게 남아있질 않게 돼요. 생각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공부인 것이지 뭔가 공부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런 게 부합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이런 게 공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실체감이 사라지는 게 공부지. 그게 감각이거든, 공부의 감각.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갖고 되지 않아요.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이 이 법문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의 공부의 감각을 깨우는 그 부단한 시도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탁 그게 자기 안에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이 반야의 어떤 본성에 의지해서 그것이 힘을 얻어서 이 내가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밝혀주는 어떤 변화로 일어나는 거, 그 변화를 이끄는 거거든요. 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자꾸 공부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어떤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들이 멈춰지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66쪽 58 선지식을 찾아라.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권하노니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에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다고 했는데 제 얘기만 제가 한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요. 요 58쪽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이거는 이제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이분이 임재 스님이 처음부터 선을 한 게 아니라 율, 경하고 율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전혀 뭔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한계를 느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해왔던 그 수행의 한계를 느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그 어떤 거에 의지했던 마음이 쉬어졌을 때 이 말이 멈추라는 말, 지금 이대로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그 말이 귀에 들려요. 근데 뭐에 어떤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뭔가 자기 공부라는 게 빠져 있으면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여전히 여지가 있고 귀한 것으로 남아 있으면 이게 귀에 안 들리거든요. 마조 스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 그분이 이제 좌선 수행을 딱 하고 있는데 이제 남학 해양이 와서 막 벽돌을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 그런 공부를 하죠. 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시끄럽게 벽돌을 돌에다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남학 해양이 나는 이 돌로 거울을 만들려고 이렇게 갈고 있다. 그러니까 웃기죠. 어떻게 돌을 아무리 갈아봐야 돌인데 그게 거울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그게 아무리 갈아봐야 돌일 뿐인데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남학해양이 너는 마음 공부라는 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몸 공부를 하고 있냐 이러거든요. 우마차가 가려면 마차를 때려야겠느냐, 소를 때려야겠느냐. 우마차는 어떻게 갑니까? 마차가 움직여서 가는 겁니까? 소가 움직여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마차는 몸이고 소는 마음인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 왜 너는 소를 보려고 하지 않고 왜 마차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도 어떤 대상을 보고 감각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마조가 마차에만 관심이 있었듯이 그 대상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대상은 대상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꾸 일어나는 현상만 조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든가 율이라든가 글자라든가 그거는 다 관념의 세계잖아요. 자기 관념 세계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른 채 그걸 아무리 해봐야 그게 마차가 가겠습니까? 마차만 두드려서 마차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왔다는 그 한계를 느껴 여전히 내가 어떤 대상 경계를 조작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달아야지 그제서야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소를 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볼 준비. 우리도 그러거든. 법문도 처음에는요. 자꾸 마차만 때립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소리만 따라가요. 이게 마차만 관심 있는 거야. 경계만 관심 있고 뭐 죽비 이겁니다. 그러면 죽비 치는 이 동작이나 소리에만 관심 있지 스스로가 움직여서 이 종소리를 내고 있고 자기가 움직여서 이 종소리를 내고 있고 자기가 움직여서 이 죽비 소리가 일어난다는 걸 몰라. 근데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이 여러분 각자 자기 본래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다고 말 따라가고 그렇죠? 법문들은 법문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경계가 아니라는 말은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한테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 따라가고 있었네. 대상 따라가고 있었네. 어느 순간 그걸 탁 놓아버리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돌을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이게 분명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권한원이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이거는 뭐 아주 진짜 노골적인 법문이죠. 옷, 뭐 몸을 치장하는 밥,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그런 일에만 치중해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여기에 가깝게 끌어와서 얘기한다면 옷과 밥이라는 건 다 경계니까 경계를 위해서 살지 마라. 경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금방 이제 죽잖아요. 머지않아.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육체가. 근데 진짜 힘을 얻고 나면 이것도 이 몸과 마음도 옷과 밥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인도에서
이제 우담바라가 뭐냐면 은도에서 전륜 성황이 나타날 때 이 꽃이 핀대요. 전륜 성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평균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다. 그러니까 선지식은 3,000년 만에 한 번 만난다. 그렇게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참 내 생에서 진짜 이런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인 것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3,00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든 내 생애 동안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부처가 되는 거, 그것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건 안 돼요. 그런 거. 뭐 한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 2년 여기에서 그냥 뭐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모든 어떤 경계에서 자유로워지면 그건 되는 것이지. 그 의미를 굳이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런 거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다 옷과 밥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 이제 말씀을 대략 이렇게 제가 공부해온 거 항상 뭐 저는 뭐 공부해온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법문이 항상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떤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 과정인 것이고, 저는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왜 어록이나 이런 걸 교재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한 공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니까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믿어요. 일단은. 근데 이 사람이 말이 그 많은 분들이 숭상하는 선지식의 말과 부합된다는 그거를 보면 믿어요. 제 말을. 그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방편이죠.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물론 저도 무슨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의 권위죠. 이게 어록이라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부가 이렇게 뭐 딱 종 한 번 쳐서 딱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려있는 분별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무슨 분별에 갇혀 있는지를 돌아봐야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별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서 제가 갇혀있던 분별이 아닌 분별들을 여러 사람들이 장애로 느낄 수 있는데 제 얘기만 하면 그것밖에 못 보게 되니까 이런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런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다. 뭐냐? 안목이 분명하다. 샛길로 이끌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자기 공부의 바탕을 둬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살아있는 공부의 바탕을 둬서.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 부분에 하게 되고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 뭐 보고 듣고 안 거 얘기하는 거야. 뭐 남들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읽어서 하면 되는 것이. 근데 자기가 겪은 공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뭐 녹아든 그런 얘기, 뭐 법문. 저는 그게 가장 대중적이진 않더라도 실질적인 공부를 이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막 다양한 레파토리를 이렇게 다룰 역량도 못 되고 뭐 그런 관심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수한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겪고 거기서 우러나온 말이 저는 사람들한테 감화를 일으키고 공감을 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어록보다 중요한 교재가 뭐냐, 제 삶입니다. 그런 마음이고, 뭐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은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 이제 뭐 동의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은 각자의 인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뭐 거의 이제 한 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했네요. 예, 딱히 뭐 궁금하신 거나 의문 있으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